안녕하세요. 저 이항준입니다. 제24회 수학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고 기출문제 및 출제 경향 분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전반적인 분석 한번 해볼까요? 소화기구입니다. 뭐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 LPG 외 용도로 저장 이렇게 기술하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그냥 보편적으로 준비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한 문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말아야 되냐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수조 최대 유량 배수 시간 산출, 공식 유도 배수 시간 계산 이렇게 지금 되는데 요 부분들은 이미 앞서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출제된 바인데 이번에는 유도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차후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성능 소황 설계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물들에서 우리 흔히 하는 고가수도 방식 이런 분들이 흔히들 쓰거든요. 그래 차후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뭐 관련한 부분들은 점검 관련한 그런 설치 기준이 일부 이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입니다. 신부화재 10도시 수학재 선형상수 산출. 요번에 선형상수 산출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보다르 법칙, 샤레르 법칙, 기타 등등 이렇게 수학재 선형상수 개념을 설명해라 라는 형태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에 한론 기동력 가스용기 설치 기준 이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가로넣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관 최대 허용 압력 계산 이렇게 배관의 두께를 가지고 압력 계산하는 거 그런 부분들 과거에도 출제된 바 있죠. 그죠? 이거 한 3번째 정도 출제되는 것 같아요. 자, 자동의 탐지 설비입니다. 자, 회로 저항 계산, 동작 전류 계산, 배선, 도시기호의 의미, 그리고 수식이 공통선 시험 목적과 판정 기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고장 진단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같이 이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이제 정회로의 V, T 계산, 이렇게 해서 주기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이라는 이런 분들 확인하는 것들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 역할이라든가 연축전지 용량 계산, 용량 계산은 이런 분들로 보편적인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출제됐고, 전설비 공동예상지 영역의 최소 전체 배출량 배출구, 최소 직선거리, 이런 거 출제됐고요. 그리고 특비제형 보시면, 점검에서 수동기동 양체라는 기술하는 거, 기타 등등 출제가 됐고, 우리가 설계에서 누설량 계산, 최대용 누설량, 배출용 소음기 최소, 풍량 및 입상덕트 최소 크기, 배쇄력 계산. 요 문제가 사실은, 시운듯하면서도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문제 중에 한 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쉽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설계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풍도 내화구조의 벽 해가지고 건축물의 피난 방어주는 기능 관한 규칙이죠. 거기에 따라서 내화구조의 벽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크기, 송풍기, 풍량, 동력, 입상덕트 최소 크기 이렇게 해서 같은 맥락으로 출제가 이제 됐습니다. 자, 비상 콘센트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요. 거의 17회 정도, 17회 정도 출제되고 이번에 출제된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형태로 보면 상경전원으로 배선 분기점, 그리고 비상전원 4가지, 상경전원 제외 기준 이렇게 해서 전원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전류 계산하는 거, 이건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다라기보다는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 맥락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외 부분들로서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수학시설법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점검에 출제, 설계 출제는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자체 점사에 관한 곳에는 당연히 점검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타. 자,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방법 4가지. 이 부분들은 설계 점검,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점검에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자, 화단전 기준, 수계, 가스계, 소황전기, 제연, 수계는 소화기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 문항수 배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산하는 문제, 기술하는 문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 계산하는 문제는 총 20문항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고, 전체 77점입니다. 기술하는 문제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점. 그래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출제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번 정도는 절대적으로 뭐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문제가 많은데 차후도 이제 그렇게 출제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평균적으로 요 정도 7대3 정도 비율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구나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바로 해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계단실 부속실 전설비 다 무릎에 답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 4층이고 지상 3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차분 최소치를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 12.5파스칼이고 없으면 40파스칼. 그 조건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내화구조 건축물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오늘 방염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도로 이제 그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30분이 어떻게 되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 방향풍속 0.5m 퍼세카로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의 크기 중요하죠. 자, 조건 2m 곱하기 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가에서 크기는 의미 없고요. 현재 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온도를 주어줘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공기 밀도를 1.204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유랑계수 0.7 주어졌고요. 찹은 최소치 그리고 기술 기준을 따른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치는 어디요? 기술 기준에서 우리가 뽑았어야 돼.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거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복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속실이 있고 계단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속실과 계단실이 전체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형태인데 여기 복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내화구조 뭐 이렇게 되면은 0.5m 퍼세카 아니라 0.7m. 즉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거실 가면 0.7m 퍼세카로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내화구조 이렇게 표현돼 0.5m 퍼세카 이렇게 됩니다. 자, 지상 2층의 부속실과 복도 사이의 누설량 계산입니다. 자, 하잔전 기준을 적용한 누설량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공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0.826 뭐 아이로또 P 뭐 이런 형태의 공식들이 있죠. 그 이전에 이제 구해지기 전에 로분의 이렇게 돼요. 여기서 밀도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1.2kg/세제곱미터 밀도로 그렇게 대입하면은 얘가 1.29가 나오죠. 1.29가 나오고 K값 얘를 우리가 0.64로 이제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0.826 내지는 0.827 요렇게 이제 상수가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그 이전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유랑계 0.64를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줬냐면 0.7이라는 형태가 조건 3에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밀도는 어떻게 1.204라는 형태로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유랑계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누설 틈새 면적. 자,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하는데 부속실과 복도 사이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부속실과 복도 사이 하나만 가지고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부속실 내측으로 열리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부속실과 이제 복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속실 내측으로 개방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따를 경우, 자, 외여다 지문이고 부속실 내측으로 열릴 경우 기존 틈새 길이는 24로는 5.6이고, 자, 틈새의 면적은 0.0입니다. 얘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로는 5.6이고, 실제로 길이는 2m 곱하기 1m니까 2m, 2m, 1m, 1m 이렇게 각각 다 하게 되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자, 보시면 0.107 이렇게 0.0107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공기 밀도는 1.204입니다. 1.204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약간 잘못 요거는 204입니다. 계산은 같을 겁니다. 계산 가치는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오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고 PDF는 요거 그대로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수정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에 따라 K 0.7력 0.0107 이렇게 대입하시고요. 자, 그리고 1.204 대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0.0611 세제곱미터 퍼세카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자, 출입 누설 틈새에 따른 부분들이고 누설량 계산식 유도 이 부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뭘 도출하기 위해서 그랬냐면은 여기에 V는 해가지고 로분의 2 이렇게 얘를 도출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상체 상태 반경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를
Q는 KAV죠. 그런데 K의 루트, 그러니까 V 대신에 루트 로분의 2 델타 P 요걸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가장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1.2kg 넣고 0.64 K 값대로 놓고 하면 0.826 내지는 0.827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요 문제는 아마 대부분 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문세트 KSF3109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최대형 누설량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세트라고 하는 게 우리 방음 같은 그런 문들이죠. 그걸 우리가 시험 보거나 했었을 때 기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찹이 25파스칼일 때 공기 누설량은 0.9cm per 제곱미터당 분당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준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찹 젠설비하고 했었을 때 방문의 누설량 했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무적인 부분들이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내용들을 틀렸을 거라고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파스칼일 때 0.9cm per 메타제곱 per 분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찹 25파스칼의 방음의 누설량입니다. 즉 2m 곱하기 1이죠. 현재 주어진 조건은 그렇게 해서 풍량을 구해보게 되니까 0.03cm per sec입니다. 단위 이렇게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의 특성이 단위를 가지고 언급하는 장난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리고 최소 답에 따른 허용 누설량인데 Q는 KA 루트 로분의 2의 델타 P입니다. 즉 델타 P만 보더라도 어떻게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그래서 제곱분의 B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을 넣더라도 제곱군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20파스칼, 40파스칼 이렇게 전체 X를 구한다. 0.03일 때 얼마냐? X는 얼마? 요 조건이거든요. 요 조건에서 비례식을 대입하게 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0.0379cm per second 이렇게 되죠. 여기 소점 5자리 뭐 이렇게 해서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시온 그런 조건이 있었었죠. 자, 그리고 특별피 단계는 부속실의 배출량, 송풍계 최소 풍량 및 입상덕트 최소 크기를 구하시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 풍량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SV, K분의 SV 이렇게 집니다. 여기서 S라고 하는 방음의 면적이고 V는 방염 풍속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이제 0.5m per second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니까 사실은 뭐를 주게 되냐면은 K라는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할증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Q는 K분의 SV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할증의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1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K분의 SV 이렇게 되는 부분이 결국은 덕트의 사이즈, 덕트의 단면적의 풍속이라는 형태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A는 이제 V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KV분의 SV 방향 풍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덕트 분석은 덕트에 대한 분석은 V는 15m/s. 이거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2.11.1.4.2에 보시면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 배출식은 15m/s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음의 사이즈 곱하기 1이 조건에 있었었고요. 방염 분석은 어때요? 0.5m/s. 자, 내화구조라는 부분들 우리가 참조를 해가지고 0.5m/s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송풍의 최소 풍량 조건이 이미 조건 주어졌습니다. 자, 방염 풍속까지 이제 조건이 주어졌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니까 3600cm/hour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입상덕트 최소 크기 이제 A는 이제 KV분의 SV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조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는 0.0667m제곱입니다. 넷째 짜리입니다. 다섯째 짜리에서 넷째 짜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방염 풍속 참고를 하시고요.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 내화시간 30분 이상 구조를 포함한다인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화구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 최소가 30분 이상이거든요. 자,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최대 힘을 기준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폐쇄 장치의 폐쇄력을 계산. 단 출입문의 손잡이는 문의 끝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력을 이제 구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조건상 도체크 저항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방력 110N입니다. 기준이죠.
그죠? 그래, 최소치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DC는 도체크의 장력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배제로 이제 간주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FP가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네요. 제가 실수는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 마이너스로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차비엔 방화문에 미치는 힘 FP는 이 W-D분의 KD의 W 곱하기의 델타 P 이렇게 이제 정리되죠. 그래서 상수는 1을 적용하고 문의 폭은 1m 했습니다. 방어 면적이 2 곱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다 됐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여기 이제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좀 실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가 맞고 여기서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된 이걸 보고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래 FDC는 장력은 F 빼기 2W 마이너스 D분의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다 보게 되고, 델타 P, 즉, 그러니까 찹은 40파스칼이죠. 그리고, D는 손잡이 문 끝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D는 2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에 따라서 F는 110N이었고, K는 1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W, 문의 폭은 1m, 면적은 2 곱하기 1, 델타 P는 40파스칼. 자, 이고, W-D 이렇게 됩니다. 1-0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 공식이 마치 암기하듯이 이렇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시험 치기 전에 이건 이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됩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분.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공식이 힌지로 돼 있는 부분은 경첩을 우리가 힌지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속실 내측, 부속실 외측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체 폭이 W죠. 그죠? 전체 폭이 W고, 자, 요렇게 되고요. 자, 문에서 요 손잡이 요 끝에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 문의 정 가운데서 작용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용하는 점, 여기는 요 힌지를 대는 점으로 2분의 W가 됩니다. 그 지점에서 이게 작용하는 힘은, 자, 문의 면적이 있을 거고, 찹이 있을 겁니다. 즉, 그러니까 문의 면적은 메다 제곱이고 곱하기 찹은 어떻게 해요?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힘만 남는 그런 형태들. 그 힘이 여기 문의 가운데 작용할 거야. 근데 만약에 사람이 요렇게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누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기점으로요, 요 힌지대 여기를 기점으로 이 전체가 얼마냐면은 W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힘이 가해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W-T가 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힘을 우리가 자, F1, F2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힘 곱하기, 여기는 얘죠.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 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 L1 equal F2, L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힘 F1의 성분은 얘고, 그리고 거리는 2분의 W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 누르는 F2가 되는 거고 여기서 거리는 W-D거든요. 얘를 정리를 하면 아까 어떤 공식이 나오더라? 아까 보셨던 우리가 이제 보셨던 이제 그런 내용의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방력 구하는 요 공식의 실체가 이거죠. KD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리고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 공도를 건축물의 피난 방어준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3조 제5의 기준에 맞게 설계를 다음 가래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그러니까 수익 공도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준이 건축물의 피난 방어준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화구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화구조의 벽이 어떻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일부는 맞출 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도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적이 몇몇 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수치를 넣는 건데 아마 소위 말해가지고는 맞추기는 아마 어렵고 그러니까 적어도 일부 정도만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보다 요거는 맞춘 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 계단실 부속실 전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 누설량은 2.5세제곱미터/s, 보충량은 1.5세제곱미터/s, 전압 600파스칼, 풍도의 누기율이 누설량의 40%, 송풍계 효율 60%, 전달 개수 1.1. 즉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동력을 구하라는 그런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누설량, 보충량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누설량의 40%라는 누기율을 주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 흑기 송기 공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흑기량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이죠. 곱하기 1.15는 풍도를 실측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 할증을 줘. 근데 여기서는 누기율, 누설량의 40%라는 데 실측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1.1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1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누설량 2.5 세존메다 퍼세칸, 보충량은 1.5 세존메다 퍼세칸 조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 자, 곱하기 1.4가 됩니다. 여기서 1.4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누설하는 양 40%를 할증을 줘서 그렇죠. 거기에다가 1.5,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해야 되죠. 물어보는 단위가 뭐였으니까? 어떤 단위였으니까? 세제곱미터 퍼 아워였으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세제곱미터 퍼 세카 아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복잡하게 하는 자, 그게 이번 시험에서 컨셉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처럼 자, 한 번 더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18,000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고요. 끄기 송풍기 동력 계산입니다. 즉, 그러니까 전압 주어졌습니다. 자, 600파스칼, 이거 단위 환산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아쿠아로는 환산해야 되니까 600파스칼, 자, 그럼 101,325분의 600 곱하기 1033이 미리미리 아쿠아 요 조건이 있죠. 그리고 풍량은 세제곱미터 퍼 분이니까 18,000에서 어떻게 나누기 6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약분되면 60분만 남죠. 자, 효율 전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에 따라서 자, 전압 환산하는 거, 풍량 환산하는 거 그 조건밖에 없죠. 그러면 5.5kW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극기 송기 풍량을 기준으로 한 입상덕대 최소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Q는 AV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Q는 AV에서 A는 자, V분의 Q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풍속은 당연히 15m/s입니다. 그거는 송풍을 위한 기계 배출식은 풍속 15m/s 야를 적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을 거요. 그 조건에 따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0.33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벽으로 구획된 3개의 거실을 상부극기, 상부 배기 방식의 공동 예상 전격으로 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기 극기를 상부 하분 이렇게 해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5 곱하기 4, 5 곱하기 6, 5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렇게 A실, B실, C실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그 경우로 이제 그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닥 이제 4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일 경우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세미터 퍼분 이상, 최저는 5,000세미터 퍼 아워 이상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실, B실, C실에 각각의 최저 배출량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5 곱하기 6, 5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렇게 A실, B실, C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각각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4,5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기준이 정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예상 경기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어떻게 그 풍량을 합하는데 최소 얼마 이상을 하라 그래 있습니까? 5,000세미터 퍼 아워 이상을 하라 그랬죠. 얘네들 구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4,5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치가 얼마니까? 5,000세미터 퍼 아워 이상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5,000세미터 퍼 아워 이상. 이렇게 이제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A실, B실, C실 공기육계 배출계 최소 직선거리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기준을 보시면 유입구와 배출 간의 직선거리, 즉 그러니까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직선거리는 얼마?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육계 배출 간의 최소 직선거리는 장변의 2분의 1로 적용을 하게 될 경우 이거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단 그림을 보고 답하시오. 단 계산값은 소점 셋째짜리 반올림, 소점 둘째짜리까지 구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조가 하나 있습니다. 수조가 하나 있는 상태. 수조의 전체 높이는 4m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수조에서 이제 지금처럼 구경이 각각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조건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셋째자 반올매라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는 4m 되어 있고 A는 AT, 바닥 면적입니다. 그는 1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오리피스 구경은 유체가 토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리피스라고 그러고, 그 구경은
D는 10cm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물의 최소 유량 계산. 단 유량계수는 배양계통의 마찰 손실은 무시를 한다. 이성적인 조건을 간주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없다. 그래서 Q는 A부로 보시면 되고요. V 대신에 토리체릴 정리, 루트 2GH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오리피스 면적은 10cm니까 0.1m의 제곱, 4분의 8D 제곱이지, 그죠? 자, V는 2GH니까 H는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조건에 따라 4m.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유량을 구해보게 되니까, 얼마다? 4172.53 리터 퍼분이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세제곱미터 퍼세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물어봤어요? 리터 퍼분. 이런 단위 한 번 더 환산하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에서 물을 배수하고자 할 때 자동 사용되는 배수 시간 산출 공식을 연속의 방정식과 토리체리 정리를 이용하여 유도를 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최종 유량이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수위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dt분의 dv, 여기서 dv라고 하는 부분은 최적이죠. 시간 변화에 대한 최적 변화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적은 AT, 즉 바닥 면적분의 DH 높이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하고 Q를 위치를 바꿉니다. 자, 그럼 DT는 마이너스 Q분의 AT, DH 이렇게 되는데, 유량 Q는 C, A 루트 2GH, 유량계수를 고려해서 A 루트 2GH라는 형태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Q는 AV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H와 관련한 부분들만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뽑아내버리게 된 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로 된 이 부분들은 상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건에 따라 시간 t는, 자, 마이너스 CQ분의 A 루트 2G AT 이렇게 된 인테그랄 H1분의 H2 이렇게 됩니다. 분의 루트 H분의 1 이렇게 이제 DH가 되게 되는데, 루트 H분의 1은 얘는 0.5승이죠. 2분의 1승이라고 하게 되면 분모에 있다 보게 되니까 마이너스 0.5승에 해당을 하게 되니까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지금처럼 나타나지더라. 그런데 인테그랄 x의 n승 dt는 1-n분의 1 이렇게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는 조건상수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식으로 지금처럼 나타납니다. 자, 그랬는데 H1, H2 이렇게 됐을 때 H1하고 H2가 H1이 더 크게 되면은 위치를 상관에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CQ, A 루트 2G분의 2AT, 자, 갈로에서 루트 H1 마이너스 루트 H2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여기서 보셔야 되면은 약간의 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공식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 우리가 성능소방 설계를 하면 지상성을 저하고 이제 지상성을 포함하는 형태로 30층 이상의 성능 설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는 늘상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뭐냐면 자연 낙차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 낙차 방식으로 적용을 했었을 때 적절하게 이제 방수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분들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 이 공식에 따라 가에서 수조의 최고 유효수면부터 최저 유효수면까지 배수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 계산 단 유량계수면 배관 계통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해진 공식에 따라 적용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수 조건이 없으면 1이고요. 중력과 속도 있습니다. 그래, 방출구 단면적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4분의 8D 제곱이니까 0.1 보시면 돼요. 물탱크의 바닥 면적은 아까 10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 수면에서 방출까지 높이가 4m 있거든요. 그 조건 그대로 이제 대입하시면 이렇게 1150.38초 이제 세카 이렇게 이제 나타나집니다. 자, 가스의 소화설비에 관한 다음 물에 답하시오. 자, 그리고 계산값은 소점 넷째짜리에서 말하는 소점 셋째짜리까지 구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넣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론 이제 간만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죠.
자, 근데 할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가스계 이제 공통,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 할론이라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종들입니다. 그래서 기동용 가스 용기의 최적은 5리터, 그리고 질소 등 비활성 기체는 6.0 메가파스칼 보편적으로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배관의 최대 허용 압력을 계산하시오. 배관은 전기장 용접.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요 전기장 용접이기 때문에 요 조건 따라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호칭은 40mm, 호칭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경이 있죠. 48.6mm 있고요. 두께는 2.43mm이다. 두께가 이미 구해졌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두께가 구하시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두께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최대용 압력을 구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문제로 기사 실기라는 이런 데서 언급되고 이미 관리 시험에서 지금 한 3번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호칭지름이 아니고 인장이죠. 인장 압력은 지금 400입니다. 40이 아닙니다. 400입니다. 400이고요. 항목점은 250메가파스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요게 PDF는 정상적으로 된 요게 이제 약간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 T는 ES 2분의 PD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래, T가 관의 두께 이렇게 되죠. 관의 두께는 2.43 조건이 이미 주어졌었고요. 최대 허용 압력입니다. 최대 허용 압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형태로 P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 과정의 목적은 P죠. 그래서 얘를 좌우 치환을 해서 결과식으로 보게 되면 P는 D분의 T-A 곱하기 SE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래, 바깥질은 48.6mm 여기는 해당하는 조건이 있고요. 자, 그리고 SE를 구해야 되는 최대 영역인데, 얘는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 항복점의 3분의 2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선정을 합니다. 작은 값은 인장 강도가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자, 아까 우리 용접이었거든요. 전기장 용접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의 미효율이 0.85입니다. 여기서 0.85를 끄집어내는 거고, 거기 곱하기 1.2 하게 되면은, 100이, 메가파스칼. 여기서 단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에서 메가파스칼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겠어는 어떻게? 킬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102, 00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셈, 호미움, 기타 등등 조건일에 따라 0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200 킬로파스칼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 중간중간에 단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함정을 파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쌀은합물 소화 약재량의 산출식에서 적용되는 소화 약재 선응상수는 K1, K2, 자, 곱하기 T를 말한다. 아보드로 법칙과 샤렐 법칙 개념을 쓰고 이를 영어 K1과 K2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만 잘 정리를 내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준점입니다. 0도씨 일기야 모든 기체는 얼마? 2.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그 기준점인 거고, 샤릴의 법칙은 어떻게요? 그래도 불구하고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최적이 273분의 1씩 증가를 하는 거야.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도시의 기체의 비체적 분자량분의 2.4 제곱미터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자, 임의의 온도 T에서의 비체적 S는, 자, 그러니까 수학적 선정상수로 되는 게 특정 온도에서 비체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K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분자량분의 2.4, 0도시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근데 K1 곱하기 213분의 T, 즉, 그러니까 샤릴 법칙에 따라서 213분의 T만큼 어떻게 최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식으로 보게 되면 K 플러스 K1 곱하기 213분의 T. 자, 근데 얘를 합쳐서 213분의 K1을 해가지고 K2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거는 할로겐합물 불활성 기체에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바제 방호대 상물 10도씨를 기준으로 이산탄소 소화약제 선응상수 S를 산출하시오. 자, 이 부분들은 이미 답이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CO2의 문자량은 44kg이거든요. 2.4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문자량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0.509가 되는 거고, 자, 그래 0.509가 되는 0.509에 213분의 10도씨만큼은 더 체적이 커진다.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0.517제곱미터/kg. 결국은 소약제 선형상수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즉, 여기서 비체적이라 하는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킬로그램 약재량은 정해져 있는데, 자, 온도에 따라서 체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 상승 체적은 커지고 온도 작아지면 체적은 작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약재를 가지고 소화를 할 때 약재량, 즉 설계 농도, 허용 농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소화 농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지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물리적인 인자 중에 한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수학이면 자동차등 화재안전 기술 기준 이렇게 해서 LNG를 연료의 용도로 저장하고 있을 때 부정도를 추가해야 하는 수학의 설치 기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점을 주어졌는데 이 3점을 주어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맞추지 마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요걸 낭비하거나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아주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요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만점 방정이 비슷한 맞추지 마라 형태에 가까운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다 보게 되니까 앞서 이제 기술하는 문제에서도 점수를 받기 어렵고 이 부분도 점수를 받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3번. 자, 문제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바로 해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입니다. 전후의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관한 다음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지기에서는 1.5 제곱밀리미터, 자, HF, IX, 자, 전선을 사용을 한다. 자, 그러니까 전선에 사용된 도체 고유장은 1.7, 10의 마이너스 8승 5m이다. 종도 한 장 10km 회로의 말단의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 수신기 말단의 감지기의 배선거리는 150m, 수신기 산하의 감지기로에 설치된 릴레이장은 800옴, 그리고 수신기 감지기까지 회로 전압은 DC 24V이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 전선의 길에 따라 이제 우리가 장을 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논란이 있었던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착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줬던 게 우리가 송배선 방식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가 150m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근데 종단장은 회로에 말단의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선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으면 곱하기가 될 수 있는데 회로에 말단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말단까지 배선거리는 150m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서 말단까지를 고려해 주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착각하신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 자, 항은, 자, 보시다시피, 로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로는 고유장입니다. 자, 조건에서는 1.7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8승 5m 있었고요. 전선 길이는 그래서는 150m, 그리고 전선 단면적은 1.5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나져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구해보게 되니까 약 1.7옴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리고 평상시 감지회로에 흐르는 감시전류, 말단의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감지회로 흐르는 동작전류 이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래 감시전류는 보시다시피 릴레이장, 배선장, 종단장을 모두 거쳐가지고 회로 전압을 고려해주면 돼요. 회로 전압이 24V였거든요. 릴레이장은 800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선장은 우리 금방 1.7옴 있었고, 종단장은 10kΩ, 그래 10,000옴이 있었었죠.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구해보게 되니까 0.00221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미리암페어로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위 한번 가지고 한번 함정을 봤죠. 그렇게 해서 2.2 미리암페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작동전류입니다. 작동전류 같은 경우는 릴레이 저항 플러스 배선장, 즉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 감지가 중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평상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거쳐서 릴레이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거쳐서 릴레이장, 배선장, 종단장 거쳐서 가게 되는데, 실제로 화재시는 어디를 거쳤어요? 종단장 거칠 필요 없이 감지기를 거쳐서 가게 되니까 배선장하고 뭐만 있습니까? 릴레이장만 고려를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조건은 이제 같습니다. 릴레이장 800옴이었고 배선장 1.7옴이었습니다. 물론 회로 전압은 24V죠, 그죠? 자, 그래서 29.94 mA. 자, 그러니까 mA입니다. 자동의 탐지 설비의 감지기 배선을 노출 배관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자, 그리고 개통도의 감지기 배선에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도식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풀어봤는데 HFIX입니다. 그리고 1.5 그리고 16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두 가닥이죠. 그리고 가로로 쭉 뻗어 있는 거, 얘를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놓쳤지 싶은데,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고시에 보시면 도시교를 보시면 얘네들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HFIX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750,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이고 1.5는 1.5 제곱밀리미터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16은 16C는 후광 전선간 16C 이렇게 여기에 삽입을 해라는 의미고 전선 가닥 두 가닥이고 이렇게 가로 쭉 뻗어 있는 것은 노출 배선입니다. 노출 배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수신기 공통선 시험의 목적과 판정 기준입니다. 자,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격수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시험. 자, 수신기 내 접속 단자를 회로 공통선을 한 선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전하여 버튼식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전압계통 LED를 확인해서 단선을 지시한 경계격의 회선수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 가압 판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7개 경계구역을 담당을 해야 되죠. 7개 경계구역 이하로 돼야 되니 이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배선 제대로 안 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거는 점검과 관련한 그런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자동차 탐지 설비의 전원의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수신기 교류 전원 브릿지 전원부의 브릿지 정렬은 그림 A와 같고 변압기 2차 측의 전압 방향은 그림 B와 같다. 변압기 1차 측 전압은 AC 60Hz 220V이고 2차 측 전압은 AC 60Hz 24V이다. 그림 B에 표시된 VM과 T, 이제 MS. 자, 여기서는 MS는 이렇게 짓는데 밀리세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 로 각각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전압인데 2차 측 전압은 이라고 되어 있어 24V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 2차 전압은 사실 24V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조금 취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부하에 걸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변압기 2차 측 전압을 볼 때는 순수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24V가 맞고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루트 V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2에 우리가 24V니까 33.941, 3.94 이렇게 되네요. 요 문제 취지는 이럴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조금 그 자체가 조금 아쉬운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취지는 요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차측 전압배가 24V로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부하에 걸리는 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파수 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F는 T분의 1 이렇게 나타나는데 F는 자 주파수고요. T는 주기로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세카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근데 주파수는 60Hz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물어본 것은 자 T 주기를 물어봤습니다. F분의 1 이렇게 되게 되는데 단위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밀리세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60Hz분의 1 이렇게 하면 0.016 세카 이렇게 되게 되는데 밀리세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요? 천을 곱하든지 나누든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1초는 1000mS, 10의 마이너스 3세카 이렇게 되기 때문에 16mS. 여기서도 단위 때문에 아마 이게 착오가 일으킨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브리지 정렬에서 콘덴서 C의 회로의 역할입니다. 콘덴서 C는 평활회로 전원의 리플 평활회로를 거치고 난 후에 교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회로를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덴서 정렬의 출력 전압을 직류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분들이 브리지 정렬에서 콘덴서 C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신기 미상전원을 연축전지를 사용하고 된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해 축전지의 최소 용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리암페어 아워입니다. 보통적으로도 여기서도 암페어 아워인데 여기서는 밀리암페어 아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계수는 5개 P형 1급 수신기. 평상시 수신기 감시 상태를 따르는 전류는 170mA. 화재시는 400mA 이렇게 되거든요. 보수를 보편적으로는 0.8입니다. 온도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아래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타 등등 조건이 없습니다. 고층 건축물일 경우는 60분 감시 후 30분 경고 이렇게 되는데 고층 건축물이라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형 1급 5회로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분 동안 감시를 하고요. 10분 동안 어떻게 경보를 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 산시간 K는 2.5 그리고 하나는 1.3 연계를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전지 용량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보수도 0.8이죠. 조건에 있었던 대로 용량 산시간 K1은 2.5. 자, 기술기준상 평상시 60분 감시를 하고 1.3은 기술기준상 화재 시 10분 경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이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전류. 자, 그러니까 평상시 전류는 어떻다? 170A. 그리고 나중에 화재 시 전류는 400mA. 얘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K1, I1 해가 2.5 곱하기 170mAh가 있고요. K2는 자 보시다시피 1.3입니다. 10분 동안 경보를 하는 조건. 그래서 IT는 400이고 마이너스 170mAh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에서 물어보는 건 mAh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전체 정리를 하면은 915.63mAh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비상 콘센트입니다. 자, 보시면 22.9kV를 쏘는 건축물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자된 기술 기준상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어디에서 분경할 수 있는지 모두 쓰시오.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 1개 폐기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초고압수전인 경우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 단계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붕괴 전용 배선으로 할까. 즉 여기서는 어디서 붕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기준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지금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과 관련한 부분들로서 전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 콘센트는 전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 그리고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종류입니다. 전체 설비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게 자가발전 설비, 비상전원 선 설비, 축전 설비 또는 전기저장재 요 네 가지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다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자된 기록 기준상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쓰시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있었던 기준에 단서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 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조건이죠. 자, 소방관이 비상 콘센트 6kW 동력을 사용하는 전동기를 연결을 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동기 코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시오. 단 이 전동기의 역률은 7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는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오래전에는 3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단상교를 220V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상입니다. 그래서 루트 3 이런 거 없어요. 자, P는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6kW니까 얘를 정의를 하면 6000W가 됩니다. 전압은 220V입니다. 이거는 기술 기준상 220V가 되고요. 그래서 전류, 자, 전류 기준으로 I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자, 역률이 0.7이니까 고를 하게 되면 지금 얼만큼 나오더라? 38.96A.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 및 시공을 전반적으로 정의를 해 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 근데 이 결과 식만 보게 되면 참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시험을 안 쳐보신 분들 내지는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함정도 많았고 참 난이도가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또 제대로 풀었다 하더라도 단위다 기타는 건 놓쳐서 함정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되었고, 그래서 설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고생들을 하셨고 충분히 수고를 한번 해보시고 너무 좋다고 너무 또 슬프다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